안녕하십니까. 구조입의 과학 강사 정하연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1학기 1차 동화고 지필평가를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과학이 어느덧 교육과정으로 내려온 지 2년째인데 아직까지 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겐 큰일이 났습니다. 바로 어떤 큰일이냐? 아직까진 낼 게 많이 없어요. 낼 부분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럼 모든 고등학교에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동화고등학교에서는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먼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가 작년에 비해서 바뀌었습니다. 무려 지구 시스템까지 시험 범위에 포함하는 그런 시도를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선택형 30문항은 여전히 유지를 함으로써 문항의 변별력, 배점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를 한 경향성을 보실 수 있고요. 다만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것, 낼 부분이 정해져 있다. 즉 통합과학 내에서도 화학 파트에 해당하는 원소 계열 부분이 아직까지는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는 점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동화고만의 특별한 교육 방법이 나오는데요. 동화고등학교는 허블 법칙에 의한 우주 팽창 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교육을 한다거나 혹은 판의 이동을 이용한 판의 속력이나 혹은 판의 경계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다른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새로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그리고 판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2년 연속으로 출제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보아 학교 수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지필평가의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도 잘 듣고 평가의 객관성 또한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유연한 평가 변화 또한 보이고 있는데 고난이도 문항의 비중을 살짝 옮긴다던가 아니면은 고난이도 문항에 출제하는 방식을 조금 변형한다거나 혹은 시험 범위를 작년과 다르게 한다거나 하는 점에서 평가의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작년 시험 범위와 올해 시험 범위 그리고 출제한 문항 분포도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물질의 전기적 성질 파트입니다. 반도체에 관련한 부분인데요. 작년에는 중간 기말고사에서 반도체에 대한 출제 문항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올해는 두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성취 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주목하셔야 될 점은 바로 중간 파트에 나왔던 원소의 주기성, 화학결합, 지각과 생명체 구성 이 세 파트에 나온 문제 비중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화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랑 여기가 연계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어디 하나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연계가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문항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026학년도 1차 고사는 성취 수준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보인다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고난이도 문항의 분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앞서 말씀드렸듯 화학 파트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 직권의 변화와 영향에서 한 문제가 이제 고난이도 문항으로 출시되었는데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동화고에서 하는 특별한 교육이 고난이도 문항까지 이어졌다. 그러니까 수업을 잘 들어야 한다까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은 3.5점 라인인데요. 보통 동화고에서는
고난이도 문항을 3.7점, 3.8점으로 점수를 배분하고 있지만 3.5점 같은 문항은 중상 난이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상 난이도와 고난이도를 살펴봤을 때 2대 5대 3의 비율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소단원에서 변별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진짜 어렵게 나온 부분은 아직까지는 화학 부분이 대세다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항들이 이제 변별력을 요구하는 고난이도 문항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택형 12번 문항입니다. 이제 문제를 쭉 보면은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제시해 주면서 A부터 F까지에 해당되는 원소를 구하고자 하는 문제인데요. 저는 여기서 FD4 그리고 FE2 요 두 개의 중점을 더 봤습니다. 단일 결합 4개, 이중 결합 2개가 가능한 가능한 원소는 14족 원소일 것이다 라는 부분에 집중을 했고, 문제에 제시된 사전 지식에 의거하여 14족 원소라고 하면 탄소가 유일하기 때문에 F가 탄소임을 강하게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중결합 가능한 원소 그리고 단일 결합이 가능한 원소를 다음에 제시된 힌트를 통해서 추출한 결과 E에는 산소 그리고 D에는 플루오린이 들어갈 수 있음을 확인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A, D와 B, E의 이온 결합을 통해서 유추한 결과 A는 나트륨, B는 마그네슘임을 확정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남은 알루미늄이 C에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온 결합을 통해서 이를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게 교육과정에 완벽하게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모두가 옥텟 규칙을 알았을 때 해당 단원에 대한 교과 이해도가 상승하고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동화고등학교에서도 교육을 한 것이죠. 즉 옥텟 규칙을 모르면은 이 단원의 내용을,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선택형 16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탄소, 규산염의 성질을 먼저 알고 있으면 문제풀이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특징, 기억부터 디귿까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알면은 역시나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핵심적인 부분들이라고 하면은 구성원소에 14족 원소가 있다라는 특징. 근데 탄수화물, 단백질, 규산염 모두 14족 원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구분짓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한다라는 문장은 핵산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단백질, 탄소, 규산염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세 개의 특징을 모두 변별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특징이다. 그러면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다라는 특징은 규산염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규산염만의 특별한 특징이거나 혹은 탄수화물, 단백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모두 해당된다,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분별을 할 수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A 그리고 A의 좌측에 있는 물음표와 B의 우측에 있는 물음표가 무엇인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탄소, 규산염의 성질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변별력은 높은 점수였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선택형 18번 문제입니다. X와 Y가 20번 이하의 원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X와 Y는 아무리 넘어도 4주기 2족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변수 M이라고 하는 것이 0보다 큰데
주기와 족 이 두 가지는 소수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m은 무조건 자연수겠다라는 점 또한 문제에서 제시한 핵심 조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헬륨이 1주기 18쪽에 해당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약 알고 있었다면 이 문제를 푸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푸는지 한번 보시죠. 자, 헬륨은 1주기 18쪽의 원소입니다. 이것을 통해 관계식 두 가지를 마련할 수 있었고요. 이 식을 통해서 A는 M 플러스 1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Y 자리에다가 집어넣어 주면은 Y의 주기는 2M 플러스 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M이 1이냐, 2냐, 3이냐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보면 되는데 사실 3까지는 갈 필요도 없이 M에 2를 넣어보면은 원소 Y가 5주기로 가게 됩니다. 이러면은 4주기 2족 이하라는 핵심 조건에 위반되기 때문에 M은 절대로 2가 될 수 없는 거죠. M을 1로 확정 짓고 나면은 이후의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도움이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여기 디귿 전기 전도성인데요. 전기 전도성을 띠는 결합 같은 경우에는 이온 결합이 있습니다. 이온 결합 같은 경우에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쪽 중에 누구 하나는 비금속이고 하나는 금속이겠다 정도로 이제 문제를 푸는 방향을 잡으면 이제 B와 M을 구분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30번입니다. 동화고등학교만의 특색이 보이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인트를 잡고 뭐 판이 이동했다라거나 아니면 대륙이 이동했다라거나 혹은 지금 문제처럼 깊이를 통해서 섭입형이냐 보존형이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에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지점 간의 거리가 모두 동일하다는 점, 그리고 평균 진원 깊이가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부터 이것은 들어가고 있는 섭입형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힌트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이 보존형 경계가 아님을 알 수 있었고요. 자동적으로 디귿, 열곡대 같은 경우에는 보존형 경계 또는 플룸이라고 하는 특이 현상 외에 수렴형 경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현상이기 때문에 기억과 디귿이 모두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 2번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동화고만의 특별한 색깔이 있는 문제라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기에 관한 문제를 낼 때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시기에 관한 문제를 냅니다. 빅뱅부터 해서 중성 원자가 형성되기까지의 시간적인 흐름을 묻는다거나 혹은 태양계의 형성 단계를 성운에서부터 이제 행성이 생성되는 그 단계까지 묻거나 아니면은 마그마의 형태로 있던 지구에서부터 지구 생명체가 탄생하기까지의 시대적 흐름을 읽거나 요거 세 가지 중에 한 타임을 선택해서 보통 출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빅뱅에서부터 최초의 지구 생명체가 출현하기까지의 타임라인을 잡는 거는 굉장히 신선한 시도였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들고 와봤습니다. 이러하게 넓은 영역의 시간대를 가지게 되면은 어떤 장점을 가지느냐? 여기 시간대에서 무엇을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좀 더 광범위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에서 제시된 시점이 조금 더 자세하고 깊이 들어갔더라면은 문제가 다음과 같이 발전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쉽게 나왔지만 앞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동화고만의 문제였다.
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본 문제를 추천드리고자 왔습니다. 자, 이처럼 1차 지필고사를 쳤는데 저희 구주입의 학원에서는 이 중간고사 무엇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이 나오더라도 풀 수 있게끔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간고사, 그러니까 작년 기출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유사 문항들을 살펴봤고요. 비록 작년에 문제로 출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희 구주입에는 이런 부분에서 다뤄왔습니다. 또한 고난이도 문항, 그러니까 3.7점, 3.8점에 해당하는 5문항 중에서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문제가 3문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간접적으로 이제 역자면은 100% 정도로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은 교재에서 연관된 문제를 한 문제만 가져왔지만 이 문제들은 제가 대표적인 문제를 한 문제씩 꼽아온 거지, 이 문제와 유사한 문항이라고 하면은 작게는 4문제부터 많게는 10문제 이상까지 저희 구주입의 자체 교재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즉 어떤 방식으로 통합과학 교과가 새로운 시도를 하더라도 저희 구주입의 학원은 준비되어 있다! 라는 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총평하겠습니다. 동아고등학교의 1차 지필평가는 연계 가능한 부분을 충분히 연결하여서 변별력을 확보했습니다. 무언가 더 깊어지는 게 아닌 넓은 범위 내에서 2단서를 짚고 2단서를 집어가지고 하나의 문제의 형태로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다음, 기호를 활용한 논리 퍼즐 형태, 그러니까 선택형 12번이나 선택형 18번처럼 이제 여러 가지 기호와 문자를 섞어가지고 이게 뭐지? 라고 고민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들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무엇이냐? 화학 파트, 그러니까 원소와 이온 결합, 주기, 족, 주기율표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강세, 고득점 문항이 나올 수 있는 점수 받칩니다. 그러니까 단주기율표만큼은 반드시 외우자 라고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겠습니다. 다음, 2번째입니다. 교내 학습지가 되게 잘 되어 있는 학교거든요. 그리고 학습지 외적으로 추가 필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학교입니다. 학습지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교과 수업을 잘 들어야 합니다. 교과 수업이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은 저희 구주입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심화된다. 그러니까 아까 드린 말씀이거든요. 어떤 한 부분이 굉장히 깊어지는 것보다는 넓은 범위에서 하나씩 집어오는 것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학습 방향을 보다 넓은 범위의 공통적인 내용이 있으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찰력을 기르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동아고등학교 1차 지필평가를 다룬 과학 강사 정하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저희 구주입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